진행하고 있는 송하의 쏙 점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술수를 한다는 것은 자연 환경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연적 현상으로 조짐을 보고 자신에게 다가올 일을 미리 예측하여 후회를 줄이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리학의 고전인 적천수에서 자신의 명을 모르는 자는 귀머거리와 같다라고 목매함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자연의 이치를 깨달는다는 것은 목매함을 벗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천 건계 구사효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천 건계 구사효의 효사는 혹약 재연이면 무구리라 라고 하였는데요. 뛰거나 연못에 있다면 허물이 없으리라 이런 뜻입니다. 혹약 재연이라는 말이 당연히 괴상에서 나왔겠죠. 이 혹자를 보시면 공자는 상하 무상하고 진태 무항하니라 하고 표현을 하였는데요. 위아래로 가는 것이 일정함이 없고 앞으로 나가고 뒤로 물러남이 항상함이 없느니라 한 것인데 정처 없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처 없는 것은 바람이죠. 이 괴에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사효가 바뀌면서 상계가 품계로 바뀝니다. 오손 품계, 손계로 바뀌는데요. 이 오손 품계는 바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혹약, 혹에서 혹시 이런 뜻은 바람이라는 건 정처가 없기 때문에 혹시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다는 그런 뜻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또 약자를 보시면 약자에서 발 족자에 날개 우자에 새 추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글씨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괴상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삼리 화계가 있습니다. 이 글씨 자체가 뭐냐면 발로 막 뛰고 날개짓해서 새추, 날아서 오르는 새의 형상을 의미한 글씨죠. 그래서 저희는 이 글씨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할 때 이 약자를 씁니다. 이 약이라는 것은 삼리화로 하늘로 오르는 짐승은 화계의 가운데가 비어있지요. 가운데가 비어있어서 새들은 날개가 넓고 속은 비어있어서 나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의 형상도 삼리화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약자를 새로 본다면 괴상에 있는 삼리화에서 나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또 재연이라고 하는데 이 연자 또한 양쪽에 뚝이 있죠. 뚝이 사방으로 있고 가운데 물이 흐르는 형상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연못을 얘기하는 거죠. 연못의 가운데 심지가 양효같이 길다랗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물이 깊은 연못입니다. 해서 이 연못자는 어디서 나왔을까? 개성을 보시면 이 택개를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 택개가 구멍이 있는 깊이에 물이 있어서 연못이 된다는 뜻이죠. 괴상에서 모두 다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뒤에 가서 길 흉을 논하지 않고 무구하니라 라고 하였는데요. 왜 허물이 없다고 하였을까? 그것은 이미 상계에서 진입한 맨 첫 번째 효이기 때문에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연은 끊임없이 오효를 향해서 노력을 하는 기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사연은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됐나 하고 뛰어올라서 오효를 도전하다가 오효를 도전하는 게 마땅치 않으면 연못에 깊숙이 들어가서 자신을 다시 재정비하고 자신의 운을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는 상, 그것이 중천건계 구사효에서 이루고 있는 말입니다. 중천건계 사효가 바뀌면 풍천소축계로 변합니다. 효사에서 보듯이 발로 뛰고 날개짓하고 하늘로 비상하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한히 노력도 하지만 풍천소축계가 주는 의미는 구름은 빽빽한데 비가 오지 않아서 때를 기다리고 이 구름이나 비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디에서 기다리냐? 이 중천건계가 가지고 있는 기상이 용입니다. 용이라는 것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연못 속에서 깊이 잠잠돼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 뜻을 나타내는 것이 사효인데 사례를 여기서 한번 들어보면 2017년 대학원을 졸업한 제자가 연말에 인사를 드리러 왔었어요.
그때 시간을 보니까 2시쯤 됐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여기저기 원서를 어지간히 넣나 보더라고요. 2017년도에 뭐 좋은 기업체도 넣고 선생님 자리도 넣고 강사 자리도 넣고 그래도 취업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굉장히 조바심이 나 있는 상태에서 저한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를 일으켜서 괴를 뽑아보았더니 중천 건괴 구 사유에서 풍천 소축괴를 얻었어요. 오행 상극간을 보니까 봄괴는 금괴고 변환괴가 목이니까 금극목해서 재물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풍천 소축이라는 게 때와 운기를 기다려야 된다고 하였으니 2018년은 무술년 아닙니까? 무술년의 기운하고 2019년 기해년의 기운은 엄연히 그 쓰는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기소개서, 자소서라고 하나요? 손이 아프도록 A4지가 몇 장을 썼네 하면서 징징대는데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을 했다면 입춘쯤에는 새로운 때와 기운을 맞는 것이기 때문에 2019년 봄이 되면 아마도 네가 좋은 소식을 듣지 않겠냐 라는 말을 했었지요. 그랬는데 며칠 전 전화가 왔어요. 뛸듯이 반가워하면서 선생님 제가 드디어 아주 좋은 기업체로 취업이 되었다면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뻤는데요. 이 구사효에는 그런 뜻이 있어요. 아무리 어느 정도 위치에 가 있다 하더라도 운도 기다려야 되고 때도 기다려야 되고 중천건괴가 주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쉬지 않고 노력하는 마치 태양이 아침에 떠서 하루의 에너지를 모두 무한 제공하듯이 그런 노력을 해야지만이 때를 또한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 이 괴가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송알속 점이었습니다.